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결장 영웅과 수비 영웅, 그리고 집결원 영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성 집결장 영웅을 보실게요. 그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정리한 겁니다. 제가 5세대까지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공성 직결장 영웅과 수성 직결장 영웅의 차이를 나누는 거는 보면은 우리가 영웅 장비 상세에서 보면은 전용 무기라는 게 있어요. 전용 무기에서 전용 스킬을 보면은 탐험과 원정이 나오는데 그 원정 스킬에서 공격 집결 시 전용 무기 스킬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성 집결장 영웅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웅으로는 유료 영웅이죠. 제로니모랑 나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 영웅 중에 유일하지 않죠. 유일한 공성 영웅이고 지금 나온 모든 세대에서 방패 영웅 공성 집결장 영웅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창경 영웅, 공성 영웅은 3세대의 미아랑 그리고 4세대의 레이나 그리고 군병 영웅은 2세대의 알론소, 5세대의 그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성 영웅들을 대부분 이런 영웅들을 뽑으셨을 거예요. 무과금이나 소과금 분들도 이런 영웅들이 우리가 무과금이나 소과금 분들은 수성을 할 일보다는 공성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아랑 알론소랑 그웬 이런 영웅들이 필수 영웅이라고 일명 불리는 영웅들입니다. 근데 레이나는 왜 우리가 필수라고 안 불리느냐 그러면은 일단 미아가 3세대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 차이가 별로 안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아의 스킬이 고음 직결이라든지 아니면 빙원계수 잡을 때 미아의 스킬이 레이나의 스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어서 레이나보다 미아를 더 선호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수성영웅 한번 볼게요. 수성영웅은 일단 공성영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로니모랑 나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방패 레전드 영웅이 다 수성영웅이에요. 그리고 수성영웅의 전용 무기에는 수성시 전용 무기 스킬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공성영웅 전용 무기를 봤을 때는 뭐 집결 시 공격력이 몇 퍼센트 상승한다, 집결 시 파괴력이 몇 퍼센트 상승한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수성 영웅 같은 경우에는 수성 시 파괴력이 뭐 증가한다, 아니면 뭐 수성 시 뭐 HP가 증가한다, 뭐 이런 옵션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다 수성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성 영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방패 영웅 뽑고 가는 영웅들이 있어요. 빨간 테두리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플린트랑 그 다음에 2세대 플린트랑 5세대 헥터를 뽑고 갑니다. 근데 이 영웅들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성 영웅이라도 전용 무기 스킬 말고 우리가 원정 스킬에 세 가지 기본 스킬을 레전드 영웅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스킬 중에 플린트랑 헥터는 두 가지 스킬이 공격 관련 스킬입니다. 그래서 수성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스킬이 다른 방패 영웅들보다 조금 더 하나 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격 쪽에 가까운 수성 영웅이라 뽑고 가는 거고, 그리고 플린트랑 헥터가 운이 좋게도 룰렛 영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과금이나 소과금 분들도 필수라고 일컬어지는 영웅들이고요. 창경 영웅들 중에는 몰리, 필리, 노라
이런 영웅들은 다 수성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뭐 진먼, 그렉, 그리고 린 이런 영웅들도 역시 수성 영웅들입니다. 그 전용 무기 스킬을 보면은 다 저기 수성 부대에 무슨 능력이 증가합니다라고 전용 무기 스킬이 달려 있을 겁니다. 한 번씩 그 영웅창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어요. 이런 거를 누구는 수성 영웅이다, 누구는 공성 영웅이다 외워두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공성 영웅을 구분하고 어떻게 수성 영웅이 구분되는지 기준점만 딱 알아두시면은 영웅 전용 무기 스킬을 들어가 보거나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새로운 세대의 영웅이 나왔어도. 자, 그리고 이제 뭐 공성 영웅, 수성 영웅이 있는데 이런 영웅들 말고 이제 집결장이 되는 거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집결원도 많이 하죠. 그리고 무과금분들이나 소과금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집결원을 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 집결원이랑 수비 집결원으로 사용되는 영웅이 또 대표적인 영웅들이 따로 있어요. 아까 레전드 영웅들도 뭐 공격 집결원이나 수비 집결원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뭐 2세대, 뭐 3세대, 4세대, 5세대, 세대가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전드 영웅들은 뭐 1군, 2군에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라색 에픽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1군, 2군에서 점점 밀려나서 사용처가 떨어지는데 집결한 영웅으로는 이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결한 영웅으로 사용된 영웅들은 원정 첫 번째 스킬이 있어요. 그 영웅창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스킬이 있습니다. 그 스킬 하나가 이제 집결원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스킬에서 공격 관련 스킬이 붙어 있으면은 공격 집결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테두리 쳐놓은 제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파괴력이 아니라 피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해량 증가고 그 다음에 수비 집결원으로 세르게이랑 패트릭을 빨간색 테두리로 해놨죠. 세르게이는 피해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패트릭은 HP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비 집결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공격 집결원으로는 제세라고 서윤이도 사용됩니다. 제시랑 제셀은 보통 그 스킬 같은 경우에 스킬이 똑같은 스킬로 볼 수 있어요. 서윤이는 조금 떨어지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제시를 쓰냐 그러면 제시가 훨씬 더 빨리 크고 먼저 큽니다. 레벨이 빨리 차요. 그래서 제시가 스킬 레벨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제시가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제시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시랑 제세를 혼용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용해서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 보낼 수도 있으니까 보통 제시 하나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비 집결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보겐이나 료우키 그리고 바이티 다 써도 되는데 뭐 바이티 같은 경우에는 빨리 크기도 하는데 이거 그 세르게이나 패트릭을 써주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영웅들을 제시해서 아 이런 영웅들 중에 사용하면 된다 하면은 연맹원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맹장이나 알포들이 그냥 딱 하나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르게이나 패트릭을 주로 사용하는데 보통 세르게이가 더 빨리 크죠. 패트릭보다는. 그래서 초반에는 수비 직결원으로 세르게이를 많이 사용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턴가 연맹에서 이제 패트릭을 수비 직결원으로 보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영웅들 사용하셔도 되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편의성과 연맹의 관리를 위해서 세르게이나 패트릭으로 밀거나
아니면은 뭐둘 중에 하나를 밀거나 아니면 둘 다 사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직결장 영웅 그리고 수비 영웅 그리고 집결원 영웅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성 직결장 영웅은 영웅 창에 들어가서 전용 장비를 보신 다음에 전용 스킬, 두 번째 스킬, 밑에 있는 원정 스킬을 봤을 때 집결 부대의 공격력이나 뭐 집결 부대의 파괴력 뭐 이런 거를 올려주면은 우리가 공성 직결장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패 영웅은 제로니모랑 나탈리아만 공성 직결장 영웅이 되고 창병 영웅, 군병 영웅은 이런 전용 무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그리고 수성 영웅은 나탈리아랑 제로니모를 제외한 모든 방패 영웅이 수성 영웅이 되고 그렇지만 플린트랑 헥터 같은 공격 관련 스킬이 원정 스킬 중에 두 개가 붙어 있는 영웅은 수성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방패 영웅 중에 공성 영웅이 별로 없으니까 공성 영웅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영웅들도 그 전용 무기 스킬을 보시면은 수성 영웅은 원정 전용 무기 원정 스킬에 수성 부대의 뭐뭐뭐가 증가합니다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격 집결원과 수비 집결원 영웅은 원정 첫 번째 스킬 차이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원정 첫 번째 스킬이 공격 관련 스킬이 붙어 있느냐, 그 다음에 수비 관련 스킬이 붙어 있느냐, 요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까지 집결장 영웅, 그리고 수비 영웅, 집결원 영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